간 13분간의 질주는 정말 두 차례 상향등 신호 때문에 시작된 걸까요? 사고 5일 뒤 중부고속도로 오중 추돌 사고에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5대 차량의 운전자와 유가족들이 모여 조사를 받기로 한 날인데요. 뭐라고 위로의 말씀 못 해주겠네. 그런데 소렌토 운전자를 포함해 넉 대의 차량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는 동안 사고 유발자인 I40 운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느닷없이 차를 세운 이유. 그것은 오직 I40 운전자만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보세요? 예. 솔직히 다시 생각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저는 제 입장 대변해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거짓말 할 순 없잖아요. 사고 뒤 모습을 감췄던 I40 운전자가 우리에게만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모습인데요. 너무 죄송스러울 뿐이에요, 솔직히. 지금 유가족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제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나서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신의 큰 실수를 몹시 후회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고는 소렌토 차량이 없었으면 아예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하게.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미친놈도 아니고 그 과정이 있었겠죠. 제가 그렇게까지 한 그런 과정은 근데 그거는 쏙 다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계속 올리시고 하시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신이 고속도로에 차를 세운 건 순전히 소렌토 차량 때문이었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해 보라는데요. 지금 앞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못 가고 있는 상황. 계속 못 가고 지금 뒤만 조절조절 따라가는 상황. 그의 말에 따르면 소렌토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너무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답니다. 다들 소렌토 차량을 피해갈 정도였다는데요. 자신도 앞질러 가려던 순간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오는 소렌토 때문에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게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더 위험했는데 저한테 하이빔 2번 깜빡깜빡 2번이 아니죠. 4회, 5회 정도? 솔직히 근데 하이빔이라는 게 고속도로에서는 기분 좋은 그 수단은 아니잖아요. 상향등 2번을 켰다는 소렌토 운전자의 주장은 틀린 거랍니다. 자신의 차량 후방에 달린 블랙박스로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사고 13분 전 I40 차량에 추월당한 소렌토 운전자가 상향등을 켭니다. 자세히 보니 약 7번쯤 깜빡이는데요. 상향등 7번. 이것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운 걸까요? 하이빔에 경적 한 번에 그랬는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랬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큐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손가락으로요? 예. 소렌토 운전자가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흐려 정확히 찍히진 않았지만 바로 이 순간 소렌토 운전자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I40 운전자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려고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러더라고요. 또 손가락? 예. 대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손가락 욕을 하는지 따져 묻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소렌토 운전자가 자신을 계속 피하자 순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는데요. 두 사람의 신경전이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소렌토 운전자도 같은 생각일까요? 저 또 손가락 욕을 또 했다. 그거에 굉장히 화가 났다. 네,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려고 한 걸 아마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네요.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상대방을 탓하지만 결국 비극을 만든 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모한 질주. 하지만 이런 경우 제일 뒤에서 부딪힌 5톤 트럭 운전자, 그러니까 사망자에게 가장 큰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통상적이라는데요. I40 운전자와 그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또는 전방 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5톤 트럭 운전자와의 과실 비율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중간에 있는 차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욕을 했더라도 소렌토가 욕을 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운 것보다 또 신경전을 한 것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5톤 트럭 운전자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갑자기 세웠는데 벌금만 맞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옆이.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돼버릴 수 있으니. 악법도 법이라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정말 모든 책임을 사망자 혼자 져야 하는 걸까요? 고속도로 1차로 차를 세움으로 해서 사고를 야기시켜갖고 사람 죽게 하고 다치게 한 거, 이것은 중과실치사상. 교통을 방해했고 교통 방해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쳤다. 교통방해치사상죄. 한편에선 가장 먼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I40 운전자에게 중죄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여러모로 고속도로에 멈춰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I40 운전자는 대체 왜 죽음의 질주를 멈출 수 없었던 걸까요? 하이빔이랄지 경적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어떤 운전 상황에서 그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불쾌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불쾌함은 또 다른 불쾌감을 또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두 운전자들 간의 그런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결국은 선량한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외국에 비해 유독 자동차끼리 많은 신호를 주고받는 우리나라. 때론 신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의 뜻이 통하지 않아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뒤에서 누가 사정을 시킨다. 많은 운전자들이 과도한 신호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주행하다 뒤에서 하이빔 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는 사람끼리 할 때 욕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갖는다고요. 말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단순하게 교통 뭐 방향 지시 등 뭐 하이빔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어디에서도 정식으로 배우지 않는 도로 위 신호. 그러다 보니 쓰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차가 안 간다거나 하면 그때 쓰는 거지. 아, 빨리 가라는 의미로요? 불법으로 막 끼어들고 그러면은 라이트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가끔 해요. 똑같이 상향등을 켜도 운전자에 따라 그 안에 담긴 뜻은 천차만별입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흔히 쓰는 경적 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적을 짧게 울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길게 울리는 걸 경고의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뜻이 다르다 보니 신호가 때론 독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모든 신호가 오해를 부르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바짝바짝 한번 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 거기에서 싸움이 된다고. 손을 번쩍 들어서 미안 좀. 네, 그러면 좋지. 미안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고 뭐 깜빡이를 그 비상등을 깜빡깜빡 해준다든가 그러면 서로 이제 오해가 없는데. 13분 동안 죽음의 질주를 했던 두 차량. 두 운전자 중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손을 한번 올려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분명 중부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